하기 싫으면 계속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버릇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그러지 마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요, 독소조항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전에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도 시작해가지고 4차 및 사회적 참사도 마찬가지로, 가습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어느 것에 그 독소조항 다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 무슨 이번에만 집어넣었다 그러면 제가 뭐 또, 독소조항이라 그러면은 야당이 일부러 무슨 의도를 갖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영장 청구권도 아니고 영장 청구 의뢰권을 가지고 영장 청구를 갖고 영장 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러는 거 좀 하지 맙시다, 진짜. 국민의힘은 지금 전열을 또 아주 갖추지 못한 상태인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전열을 신속하게 갖추고서는요, 일렬 종대로 서서 돌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문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여러 법안에 대해서 뭐 이건 어느 정도 합의가 됐으니까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권이 주도, 야당이 주도를 해서 168명이 찬성을 했고요. 그러면 아마 여당에서는 이탈표가 딱히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68명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됐고, 최상병 특검법이 야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특검법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통과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재요구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대통령 수사 대상이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하나는 이제 그 대통령이 소속하지 아니한 정당의 특검 추천권을 주도록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서면으로 그걸 보내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민주당이 하라는 얘기니까. 민주당이 추천한다. 네, 그리고 이제 서면으로 대통령이 보내야 되는데, 또 두 번째가 이제 그 특검보가 이제 어쨌든 그 피의 사실 외에도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을 수시로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조항이 이제, 이것도 독소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태원 때 했던, 아니, 그건 독소 조항이 맞지. 왜냐면 이게 이번처럼 야당 합의해서 그럼 4대4 위원을 동수로 하되, 위원장은 그러면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쪽으로 해서 어쨌든 결국 그게 야당 몫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우회할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민주당이 마음대로 지명하라고 준 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수사 자체가 민주당의 의도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국민적 우려도 있을 수 있고 객관적인 형평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하나 개선하고, 또 하나는 그 수사 브리핑은 좀 제한을 두고, 그러면은 나는 오늘 내 직전 방송에 지상파 방송에서도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걸 대통령실이 받아야 한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 두 가지 독소 조항만 처리해 준다면 대통령 수사 대상 최해병 특검법을 내가 거부권 하지 않겠다. 근데 그 사이에 오는 사이에 지금 통과가 된 거야,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는 뭐 이제는 뭐 공이 넘어갔으니까 저는 이렇게 뭐 대통령께서 저는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번 그 국회에서는 이제 손을 대겠는데 22대 국회 첫 법안이 또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이제는 어렵게 말하는데 협치정국이 이제 또 다시 무력화되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저 참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협치정국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니 그래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하나 그래도 하나 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굳이 대통령이 협치 뭐 정국이라고 굳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난 거 의미를 부여하려고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것 같으면 의제 좁혀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려고 영세담을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굳이 여당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태도 변화하고 윤 대통령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연결하는 것 같은데, 전 별로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하기 싫으면 계속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버릇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그러지 마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요, 독소조항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전에 세월호 특별법도 시작해가지고 4차 및 사회적 참사도 마찬가지로, 가습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어느 것에 그 독소조항 다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 무슨 이번에만 집어넣었다 그러면 제가 뭐 또, 독소조항이라 그러면은 야당이 일부러 무슨 의도를 갖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영장 청구권도 아니고 영장 청구 의뢰권을 가지고 영장 청구를 갖고 영장 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러는 거 좀 하지 맙시다, 진짜.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좀 생각해요. 그리고요, 세월호 특조위도 우리가 다 겪어봤잖아요. 세월호 특조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위원 추천 안 하죠. 해수부 예산도 배정 안 하죠. 해수 공무원은 파견해가지고 해수 공무원이 특조위 활동도 방해하죠. 다 겪어본 일이에요. 세월호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자료도 줘요. 거기 당신이 조사했으면 와가지고 이거 해서 소명도 좀 해줘요. 안 해. 나 자료 우리 없어. 이거 한번 찾아볼까? 하세월이야, 하세월. 그건 그냥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장 청구, 아니, 왜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데 왜 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하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진짜 너무 흥분한다. 이게 지금 최장면 특검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요. 드루킹 특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특검을 하는데 뭐 검찰까지는 비교하지 않겠어요, 제가. 아니, 특검이 맨날 언론 브리핑 열어가지고 뭐 수사하는 거 다 일일이 다 얘기할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전에 특검법도 다 마찬가지로 그 조항 똑같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국민 알 권리위에서 설명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한을 두라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니죠.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하나 더 뭐냐면 특검 추천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단이 벌어져가지고 대통령 관여 안 했다며요. 관여 안 했는데 어찌됐든 의심을 사게 만들었어요. 더군다나 총선 기간 중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 사단을 만들어놨어요. 대통령이 그것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기 개입했다고 하는 의혹이 생기는데 그럼 대통령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특검 임명할 거야. 누가 그걸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3의 절충지대가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변협에서 한다든가 절충지대가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야. 이 두 가지가 해소되면 나도 대통령실에서 이걸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서 여야가 합의해져서 그렇게 절충점을 찾았듯이 이 법안도 그 두 가지 문제, 이를테면 그 특위위원장 지지명 문제는 변협의 그 3자 추천을 받아서 하든가, 수사 브리핑 문제는 매우 피의 사실 외에 뭐 제한적으로 한다라고 부속 조항을 둬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면 난 이거 해야 된다고 봐. 대통령이 있든 최소한 없든. 추천을 당사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사실상 제3의 당사자잖아요. 제3의 지대를 만들자는 네. 얘기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당사자지만 야당이 지명하는 것도 당사자잖아요. 대통령과 관련돼 있거나 한 거에 있어서 지난번에 드루킹 특검 누가 추천권 가지고 왔어요? 야당이 가져갔잖아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그거 봐요. 아니 그때 또 이 상황이 달랐죠. 그때는 이전에 대통령과 관련돼 있거나 하는 거 얘기할 때도 나중에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든 뭐든 뭐 나온다고 하면 드루킹 특검법이 대통령도 혹시 수사 대상이 그건 아니에요. 그때도 사실은 대통령 최측근하고 연결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 그 선거 기간 동안 만약에 벌어진 일이라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수사 야당이 추천권 대상이었으면 가져갔단 그걸 말이에요. 여당이 받았을 그러니까 아니에요. 수사 대상은 아니었었어. 직접 그러니까 명시되진 않았어 그때. 지금 직접 명시되지는 않고 포괄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다고 말하는 거지.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꽉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게 어딨어요. 그때는 이제 그 없는 사실 거지. 드루킹 특검은 이제 당시 추미애 당대표가 약간 헛발질하는 말은 자기 부정이 돼버려가지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이번은 좀 어쨌든 저도 그래요. 아니 독소조항 자꾸 문제하는데 난 독소조항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이 점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면 난 개선한다 그러면은 그걸 여야가, 난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오케이 알았어, 이 두 가지 문제 니네들 요구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제3기관 받고 할게, 받아. 그러면 궁색하잖아. 받아야지.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국정농단 사건 특검은 누가 추천했어요? 기억도 안 나네 나 사실. 네? 국정농단 벌써 10년 전 얘기라. 그것도 대통령이 못하겠어요. 집권 여당이 못했어요. 못했고요. 그렇지, 뭐, 아니, 그때 대통령이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제3의 들어서 기관에 하자는 얘기지. 네. 그때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다 수사했다고요. 대통령 직접 검사니까. 구속시키는 아니 특검 수사팀장이었으니까 네. 그건 검찰하고 상관이 없는 아니, 거고요. 그러니까 특검은 그리고 그 수사팀원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40년 구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어떤지를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권한 행사해서 수사했고 그게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선거기간 동안에 최상병 문제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지 않고 이정석 호주대사 임명하고 그 사단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특검에 찬성한다 입장을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도 사실은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판이에요. 대통령은 그래서 오죽하면 조선일보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꼭 관여 안 했다고 하면 그냥 받아버려라. 받고 직권남용 이거 적용하기 쉽지 않다. 직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 아니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진짜 그 수사에 개입할 직권이 있어 없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법리적인 논쟁거리가 논란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받아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나는 무슨 이제- 신문에서조차 받아버리라고 얘기하는 거를 굳이 안 받는 이유는 내가 사실 경로했기 때문이구나. 이거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어 보인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뭐 이제 우리가 이 논평이 조금 약간 효율 떨어진 거는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이제는 제가 보기에 뭐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 예측을 해야 되는 게 평론의 윤지호 행위니까. 원내대표도 거부권 그게 건의할 지금 수밖에 없다라고 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되는데 이제 22대 국회 이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게 민주당이 뭐 당연히 이제 이거는 거부권을 유도한 거니까. 깝깝하네요. 이거는 사실 선거 기간 동안에 이게 그러니까 끝난 얘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을 얘기해야 되는 그럼 또 거잖아요. 다음 이제. 회기부터 또 그러니까 터뜨릴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저는 아. 22대 국회에 이제 저는 참 이게 이제 여당 입장에서 네. 뭐 평론을 제가 해야 되니까 이제 정말 출구 전략을 짜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22대 국회에서는 정말 강대강의 대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강대강의 대치는 정말 오래 가지 못할 야, 거예요. 우리 국민의 삶은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이게 거예요? 정말 정치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참 이제 그 현실 정치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거나 세상이 밝고 막 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현실 정치에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럼 그냥 강대강이야 이렇게 전제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서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출구가 필요하다는 출구죠. 말씀을 그러니까 출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거는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정말 여당에서 불편한 거 있으면은 그래 언론 브리핑 뭐 상시적으로 브리핑하고 막 피의 사실 줄줄 세게 하는 거 전 뭐 하여튼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이 다 하던 일이니까 그건 빼놓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게 불편해 그러면 피의 사실 아닌 공식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럼 언론한테 브리핑을 어떻게 할 거야? 좀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 문구를 좀 회비한다거나 뭐 오케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야당이 임명하는 거 그렇게 불편하고 싫어. 그러면은 야당이 임명하는 거 말고 대한변협이든 뭐든 뭐 그걸 임명권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추천을 한 2명 정도 하든가 3명 정도 하든가 뭐 그렇게 하든가 조절하는 거 오케이.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해도 받을 건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그래도 안 받을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강대강 대치로 가는 거에 있어서 책임은 대통령하고 여당이 져야 그래서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이번 이 법안은 이미 성안이 돼서 통과된 거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로 하되 저는 어쨌든 22대 국회 이게 또 올라오기 때문에 이건 거부권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야가 타협해서 조항을 좀 약간 수정해서 이 법안 통과시켜야 돼요.